미국의 그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3, 4월 달에는 한 1950만 정도 일자리를 잃었는데 4, 5월 달에 276만 일자리 잃었어요. 이게 276만 큰 건데 사실 1950만이 있어가지고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ADP 민간 고용 관련된 지표 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대기업이 아직도 100만이 넘는 숫자들을 해고하고 있고, 추세로 놓고 보면 해고세가 둔화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제가 완전히 재개된 게 5월 중순 지나서니까 7월 달 돼야 완전 추세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 서비스업 PMI 지수인데요. 생각보다는 사실 상승 정도가 급격하진 않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 정도 추세는 여기서 요거 조금 더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낮고, 제조업은 더 낮죠. 상승 정도가. 이제 각 기사들, 패션앤에서는 뭐 럭셔리 백화점 파산, 굿모닝 베트남 미디어에서는 JCPenney, 이거 이제 미국 소매업체 파산한 겁니다. 조선경제의 패션,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패션 업체,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 뭐 콜스 백화점 파산했고, 뭐 이런 백화점들 파산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한국 우리 업체 벤더가 미국 유럽 거래처에서 주문 받아가지고 중국 베트남에서 원단 공수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하이티, 과테말라 등의 옷을 만들어 납품하는데, 코로나 사태에 의해 대형 거래처가 주문을 잇따라 취소하고 대금 결제를 늦추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미국 시장의 파산이 글로벌 경제에 같이 맞물려서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여파가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흥 국가들에 대한 파산의 우려성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국가 파산. 오바마가 입었던, 미셸 오바마가 있던 제이크룹 파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조선경제 기사에 보면 감원 축소,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이죠. 이미 셰일 산업 3개 파산했나?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보면 큰 업체들, 빅브라더 같은 경우에도 투자나 이런 것들을 다 절감하고 있어요. 지출도 절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사, 조선비즈 기사인데, 이건 중남미 여행사인데요. 여기 이데일리 기사에 보면 이미 그 델타항공이 구제금을 받았죠. 항공업계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구제금을 받았고. 그다음에 한국경제 기사인데, 이제 허츠, 여행 관련된 거겠죠. 렌트니까. 관련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파산하고 있고, 여기 보면 헤어살롱,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미정원도 역시, 레스토랑, 중앙일보 기사거든요. 석소 줄줄이 파산. 인공위성 업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제가 이 파산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사태가 한 영역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산업의 굉장히 많은 영역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1차적으로 그걸 견디지 못한 곳에서 다 파산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쭉 파산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지금 구제금을 받은 거는 델타항공, 그러니까 항공업계, 대규모 항공업계 말고는 지금 다 파산이 그냥 진행됐어요. 경제가 재개됐다고는 하지만, 경제 재개된 게 완전히 경제 시스템을 예전으로 확 돌려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조차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갔나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건 또 뭘 의미하냐면, 그나마 지금 근근히 견디고 있는 업체들이 뒤이어 파산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쪽의 기사인데, 이 허츠가 파산에 좀 전에 봤죠. 근데 이게 이제 US 레버리지론 쪽의 디폴트를 6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이힐드 채권 쪽에서도 위험성이 높아진 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파이낸셜 포스트의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리스크론들이 시장을 이제 두들겼는데, 이제 은행들은 이제 쌓여있는 그 리스크 채권들을 다 팔아제끼고 있어요. 사방으로 다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리스크 안기가 싫어가지고. 누군가 이걸 받아주겠죠, 또. 투자자들은. 그래서 아직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런 고수익 채권 쪽의 영역들은 사실은 이게 파산 잔치를 아직 안 하니까, 큰 회영돌이 아직 휩싸이진 않은 상태거든요. 이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시한폭탄 중에 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꾸 트럼프가 중국을 찔러대고 있죠. 홍콩의 보안법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드디어
트럼프의 그 투자, 그러니까 트럼프의 선거의 중심 중에 하나인 이 그 농산물 쪽에 수입 증가를 지시해버렸거든요.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역시 그 경제와 관련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위가 격화되면서 트럼프가 군 투입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KBS 뉴스입니다. 국방장관은 시위대 진입에 정규군 투입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 트럼프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부 내에. 이거 이외에 지금 2차 그 코로나 사태 유행에 대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전문가들을. 근데 어떤 기사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코로나는 더 이상 투자에 대한 그 가만 요소가 아니다.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사람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데다가 향후에 이제 백신이나 그다음에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더 이상 뭐 크게 확장되거나 이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미 기사들이 나왔지만 가을에 혹은 겨울에 그 독감하고 그 코로나하고 같이 믹싱돼서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또다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스페인 독감처럼 2차가 더 뭐 사망률이 높다거나 이런 개념은 지금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고요.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개발될 거기 때문에 그거 부분보다는 확산세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고 혼돈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무게감을 두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실 이제 투자 심리가 안 바뀌겠죠. 투자 심리가 바뀌고 나면 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바뀔 수 있겠죠. 지금 혼돈과 혼란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자국 내에서도 있고 글로벌 무역 전쟁관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 머리를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어제 새벽하고 그러니까 그저께 새벽, 어제 새벽이네. 어제 새벽에 이제 장 끝났는데 조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머리를 확 들고 올라오면서 상당히 이거 정말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장도 그랬고 어제 유럽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미국장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이 생각은 합니다. 이게 어빈 피셔와 관련된 위키피디아의 내용이거든요. 어빈 피셔 이분은 피셔 방정식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분이 투자도 일가견이 있으시긴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예언을 했었습니다. 언제 했냐면 그 주가 붕괴, 대공황 주가 붕괴 9일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굉장히 영원한 고온에 올라섰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영원한 고온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개마고온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평탄한 거, 산유가. 이제 뾰족한 산을 올라가다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불안하지만 이 개마고온에 딱 올라가면 평탄해지죠. 그래서 이제 위험성이 없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고온에 올라섰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붕괴됐죠. 이게 붕괴될지 안 될지 저는 모릅니다,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과 같은 패턴 예를 들면 절름발이 경제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이 실물 경제는 절름발이로 가고 있는데 쩔뚝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뛰어가는 걸 넘어서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이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때 일어나요, 이때 경기가 수축 국면이 충분히 숙성되고 그다음에 숙성됐다는 얘기는 신용 팽창에 대한 부분, 신용 법도 충분히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재고 조정이라든가 고용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진행되고 난 뒤에는 주식시장이 이때는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바닥을 치다가 상승 국면을 완전히 진입합니다. 항상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첫 번째는 숙성 과정 중에서 완성된 거는 고용 조정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재고 조정하고 신용 팽창 조정 아직 숙성이 안 된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이 없는 상태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깨지잖아요. 이렇게 깨지면 이때 일어난 게 뭐냐면 이 가치 조정이에요. 가치 조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충분히 주식시장이 높다가 이 높았던 게 가치 조정 받고 바닥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일정 수준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치 조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실질 경제가 좋아서 얘를 밀어올린다 하더라도 가치는 계속 비싸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논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 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신용 조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신용을 계속 퍼붓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그것이 가치 조정이 없고 고평가 논란이 있는 주식시장의 가치를 더 계속 고평가되도록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화두입니다. 가장 간단히 추격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것이 가치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그 가치가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보는 건 사실 이게 새로운 이때 보였던 새로운 추세 사이클을 만든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얘가 오른쪽 어깨를 막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왼쪽 어깨를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굉장히 이 정도가 커요. 이 상승 정도가 덜 올라오고 떨어졌었는데, IMF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가 덜했었는데, 지금은 올라오는 정도가 세서 이렇게 머리를 두들겨 맞는 요 부분까지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 직전에 있었던 패턴대로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 패턴대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 시기에 있지 않았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한 가지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게 코로나 사태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모든 그 경제 참여자들의 심리를 완전히 손바닥 두집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패턴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해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이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광기를 측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